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9강 소유권 연기 아마 그 8강에서 마무리해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소유권 연기에 대해서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못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8강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왜? 이건 지분을 이전하는 거니까. 절대 자 분할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는 안 된다. 일부 이전 등기는 없다 그랬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저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이 바탕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에 의해 그 세 번째 줄에 그런 말 있죠? 자 이것은 뭐예요? 분필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 물리적인 일부 이전 등기와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 하게 되면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그 공유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 부동산 일부 이전 없다 그랬죠? 그 내용을 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쌍가루 뭐예요? 쌍가루 3번의 거래가액의 등기 기재. 그래서 우리가 이따 매매를 원인으로 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등기부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등기부를 보게 되면 1번에서 자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됐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됐고 그다음에 2번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이을 하게 되면 이 원인이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상속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언에 의한 징여 유증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이 나옵니다. 진정명의 뭐예요? 민정 회복. 요렇게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험 문제에 언제나 몇 문제가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항상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원인이 요 5가지만 시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매매를 봤을 때 앞에서 봤지만 몇 년? 2006년 뭐예요? 1월 1일 이후부터는 만약에 뭐예요? 매매계약서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공동으로 뭐예요? 공동으로 원인 증서를 공동으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제는 뭐예요? 검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뭘 받으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라. 신고필증을. 이걸 어디에서 받아서? 자, 소관청, 구청에서 받아서 어디로? 등기소로 이제 갈 때. 자, 소관청에 들렸다가 이거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 목록을 설명해 드렸어요.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뭐예요?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 계약 거래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모일 때는 다수일 때는 뭘? 자,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교과서에 거기에 쌍가루 3번 거래가액의 기재 그래서 자, 이 매매 목록을 제공이 안 될 때는 실거래 가격을 거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에 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출하면 이 매매 목록이 종이에는 맨 위에 실거래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그 부동산 뭐예요? 개수를 쓰고 표시 쓰죠. 그 다음에 다수 명일 때는 부동산이 1개면 그 부동산 1개를 이 인원수만큼 쓰는 거예요. 이게 매매 목록이에요.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을 쓰기 때문에 어디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뭐예요? 이 매매 목록이 처리되어 있는 그 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면 자 갑구에 자 실거래 금액을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쓰고 실거래 진짜 쓰고 만약에 뭐예요? 매매 목록을 제공한다면 매매 목록 번호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일단 시험 문제에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 점을 이해해달라는 얘기요. 몇 년 이후부터라고 2006년 1월 이후다. 이제 검인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한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매매 목록은 부동산 2개 이상일 경우에만 제공한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경우도 있고 뭐예요? 1개인데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도 있다라고 그 점을 봐주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유증에 의한, 유증이 먼저 나왔는데 상속이 먼저 나왔나고 상속은 일단 우리가 2가지만 받으시면 돼요. 상속 한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자기 지분만에 상속된 게 안 된다. 자, 이 점만, 이 2가지만 받으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다른 거 못하고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하여튼 상속하면 2가지.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 하나는 뭐라고? 자기 집만에 상속된 게 없다. 아까 보상 없다 할 때 보상 없다 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유증 얘기 나오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그 맨 아래 쌍가루 4번 등기 신청이 나오죠? 공동신청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공동인자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상속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에 의한 징여를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유증을 했다는 유증했다는. 자, 그러면 유증했으면, 자, 당연히 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아까 그랬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증은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보존등기에서 이제 봤으니까. 지금 뭐예요? 이 등기부의 원인이 유증이라는 게 원인이 유증일 때, 유증하게 되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의한 징여를 하게 되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을한테 했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누가 이 갑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 있죠? 뭐 옛날 따지면 호적동거 같은데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 A라는 사람이 을하고 공동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 이렇게 을 앞으로 이렇게 해줘라는 얘기예요. 유언에 의한 징여에 의해서. 자, 그래서 꼭 뭐예요?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 상속 등기를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준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포괄유증하고 뭐예요? 포괄유증하고 특정유증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 포괄유증은 차이점이 이게요. 포괄유증은 미등기일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포괄유증은 등기를 안 해도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하는 이유는 처분하기 위해서다. 이 특정유증은 뭐예요? 반드시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 마치고 이전등기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공통점은 뭐냐면 무조건 이전등기 할 때는 두 개가 공동시청이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민법 시간에도 많이 다루니까 잘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그 진정명의 했는데, 이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진정명의가 가게 되면, 등기, 진정명의 회복하죠? 회복하니까. 원인 자체가 없어요. 내 거 내가 회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 원인 날짜가 없어요. 원인은 등기 원인은 뭐예요? 뭐라고 써요 이거? 등기 원인은 존재해요.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근데 자, 매매는 계약 날짜,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 이렇게 뭐 유증도 돌아가신 날짜. 그 사실적인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저기 있죠? 근데 이거는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인데 날짜가 없어요. 날짜. 자기가 회복하는 거니까. 날짜가 굳이 뭐예요? 없다는 게. 사실적인 행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원인은 존재하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는 뭐예요?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뭐예요? 하나 더 보자면 만약에 뭐예요? 누가 자, 진정명 회복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사기예요. 위조가 됐다니. 근데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위조라고 해보자. 위조.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한데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게 김사기가 등기해놨다니. 자, 그러면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김사기가 진짜 소유권자 알고 샀다는 얘기야. 얘가 이제 뭐예요? 무권리자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얘도 무권리자죠?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와서 야, 내가 진짜 소유권자다. 얘 무권리자다. 얘 믿고 사봤죠. 얘가 무권리자니까. 갑은 뭐예요? 병한테 너는 무효다니게요. 근데 내가 다시 해봐가려면 네 거도 말써야 되고 김사기 거도 말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나한테 바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는 얘기. 원인이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자, 근데 다만 여기 날짜 안 쓴다 그랬죠? 그럼 이게 갑 앞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할 때는 뭐 계약서가 없으니까 원인 증서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 원인 증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 원인 증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만약에 이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했다면 계약서가 없죠? 그때는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가 있다 없다? 원인 증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판결 받았죠? 판결 받았죠? 판결 받았죠? 그러면 이 판결서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가 이게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원인 증서가 된다. 원인 증서. 그래서 시험 문제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원인 증서가 없음으로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건 판결서가 뭐가 되니까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니까 이 두 가지만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그 쌍가루 4번에 등기사항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으로 기록한다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뭐라 하게 되면 다만 진정명의 회복은 종전 등기 내용을 그 권리를 회복하기 때문에 성질상 새로운 날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날짜가 없다. 이제 그 얘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일자 쓰지 않고 여러분 이제 책에는 이제 없지만 자 뭐라고 등기 원인 뭐요? 등기 원인 증서 얘기했을 때는 이 원인 증서는 공동일 때는 없으니까 안 내도 돼요. 근데 단독일 때는 판결서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라고 한번 거기다 핑칸에다 써두시고 자 이해해 주자니 두 가지다. 그다음 수용에 대한 이전기 얘기합니다. 수용이 뭔지 아시죠? 수용은 뭐예요? 국가 공공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 땅을 뭐 강제적으로 국자 공공사업을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예요? 성질이 원시 취득인데 절대 뭐예요? 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성질은 뭐하지만 원시 취득이지만 무슨 등기 절차를 밟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수용은 원시 취득이므로 종종 권리를 말소해버리고 다시 뭐예요? 새로이 보존 등기한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새로이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 점을 일단 주의해 두시고 하나. 제목을 일단 뭐라는 제목. 그 두 번째 뭐냐 하게 되면 일단 토지 수용에 대한 수용에 대한 소유권 뭐예요? 이전 등기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자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다. 누가? 기업자가.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기업자가 뭐예요? 관공서라면 당연히 촉탁을 하겠죠? 촉탁을 한다는 얘기죠. 기업자. 자 기업자가 누구일 땐 관공서일 때는 뭐 한다? 촉탁 등기한다. 촉탁 등기. 촉탁 등기를 한다. 촉탁 등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이전을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등기 수소 이전을 뭐라고 촉단하라 이렇게 외우자는 게. 그다음에 수용은 경매가 아니에요. 경매가 아니니까 자 이 땅 외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깨끗이 보상을 해주면서 정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리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뭘 제외하고 자 상속등기라든가 상속등기나 상속등기 그 다음에 뭘 제외하고 지역권 제한 지역권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제외한 각종 권리를 뭐예요? 각종 권리를 등기관이 뭐 하라는 게 이거 자, 직권말살하죠? 직권말살입니다. 직권말살. 그래서 말살 수 없는 권리 하게 되면 상속과 지역권 이 두 가지만 말살 수 없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역권하고 왜 상속등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얘기 사망했어요. 사망했다니.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뭐예요? 수용 기업자가 을이라고 하는 자식한테 뭐예요? 보상금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보상금 주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등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사람 밑으로는 공동으로 일 때, 아까 유언에 의한 증여 같은 건 공동이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상속 등기 안 하고도. 근데, 이거는 단독과 촉탁이니까 죽은 사람 밑으로 못 들어와. 그래서 2번 뭐라고? 2번 이전 등기. 자, 이 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이뤄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상금 다 받았는데 을이 하겠어요? 안 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기업자가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이제 상속 등기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원인을 수용을 해서 이 병, 이렇게 등기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뭐예요? 말살 수 없겠죠? 그거 말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이 교과서에, 자, 그 수용 4번의 수용이죠? 자, 쌍가리 1번. 다른 권리의 직권말소. 그래서, 자, 거기 1번의 수용 개시 후 전월부분하고 격리된 이전 등기 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만, 그게 중요하죠? 다만. 그거 줄쳐놓고 보자는 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나오죠? 그 지역권 등기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상속 등기 하나 더 써두시고. 토지 수용이 재결이 인정되는 권리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재결이 인정되는 권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만약에 땅을 수용하는데, 이 땅 아래 뭐예요? 도시가스공사가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재결해서 뭐예요? 그 말소하지 말자라고 하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지역권 등기, 그 밑에 읽어볼 거 없어요. 그거 신경 써. 그렇게 구별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무슨 등기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뒤에 문제 한 번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시험 문제 중에 뒤에 그 기출문제 및 뭐예요? 기출문제 및 제목이 그 뒤쪽에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죠? 그 기출 및 예상 문제 보게 되면 거기 이제 환매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날짜로 나온 게 있어요. 날짜로 나온 게. 자,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쭉 이렇게 번호를 보게 되면 이전 등기 있고 진정명이 있고 자, 그다음에
쭉 이 수용해야 하는 이제 등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번호가 몇 번인가. 또 이렇게. 자, 여기 35번에 그런 문제가 있네. 35번에. 35번에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그 토지에 있는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그랬어 있죠? 그럼 제가 가르쳐 줬어요. 딱 두 가지만. 말소하는 게 두 가지만. 상속하고 지역권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날짜 따질 거 없어요. 날짜 따진 사람은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배운 사람은 그냥 딱 봐갖고, 1번 상속이 나오니까 그 답을 찍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해. 자, 생각해보세요.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하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찍어서 맞아갖고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나중에 이 가슴에다 합격증만 달고 다니면 돼요. 절대 알라고 하지도 말고, 찍어서 맞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이 이전 등기는 뭐예요? 요 원인이 5개만 나오니까, 이 원인 5개만 정리해서 받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수용이, 자, 거기, 그 3번에 환매 및 특약에 관한 사항, 환매 및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나오죠? 환매 등기는 우리가 시험 문제 뭐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이 공인중개사가 80년에 시작해서 시험이 시작했는데, 자, 종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26회 시험인데, 지금 이제 올해가 26회 시험인데, 기간적으로는 지금 30년이 된 거나 마찬가지 30년. 그 30년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그게 각계전투 모양으로 하나하나 무슨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그런 게 중요하지 전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참고로 한번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너무 똑똑해요. 왜? 이 아들은 뭐예요? 이 아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4살 때부터 아빠 엄마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왜 엘리베이터 1층에서 B1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하나도 없어요. 근데 4살 먹은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거잖아. 그래서 외국에 가서 가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 부동산을 5억에 을한테 팔고 나중에 다시 나한테 얼마에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5억에 팔아달라 환매 특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부상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죠? 갑. 그래서 누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죠? 그 다음에 이 등기 아래 이 등기 아래 2-1번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를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안 해놓으면 이거 안 해놓죠? 안 해놓으면 을이 뭐예요? 병한테 만약에 팔아버리면 등기가 안 돼 있고 갑이 환매 계약서만 갖고는 이 병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해. 그게 대항력이에요. 자기 권리라는 게 뭔데? 다시 도로 팔아달라는 권리예요. 이렇게 등기해야지만이 자, 이 병한테 이 을이 팔렸을 때 갑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매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유가 뭐냐는 환매 등기. 환매 등기라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환매는 자 이렇게 환매 등기만 해오면 등기 안 받아. 왜? 이전 등기 밑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환매 등기는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같이 하라는 얘기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이걸 2개를 같이 하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만 해오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환매 등기를 해오면 안 받는다는 이전 등기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동시에 신청하되. 동시에 신청하되. 자, 신청하는 건 동시에요. 근데 자, 별개 신청서 제출하라. 신청서. 별개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신청서가 2장이어야 돼. 이전 등기 신청서가 따로 있고 환매 등기 신청서가 따로따로 있어갖고 이렇게 자 따로따로 이게 주등기로 이전 등기하고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이제 뭐예요? 거기 자 쌍가로 3번에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동시 신청 및 별개 신청 정보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 작은 것이 안 읽어보더라도 아하 이건 동시에 하는구나. 다만 뭐라고 이거 신청서는 뭐예요? 2장을 내야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 이해하자니. 그래서 동신청하지 않으면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번에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서 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반드시 뭐예요? 필요사항이 뭐예요? 필요적으로. 자, 필요적으로 적을 사항이 뭐냐? 필요사항. 자, 내가 5억에 팔았으면 5억에 다시 사야 되니까 매매대금, 환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자, 매매비용 있죠? 환매비용. 자, 이것을 반드시 어디에 써라는 얘기예요. 신청서에 꼭 써서 등기부에 써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하니까.
만약에 내가 5억에 팔아서 5억이라고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언제 5억에 팔았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그걸 꼭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임의적 사항은 기간이에요. 임의적 사항. 하여튼 환매기간. 임의적 사항은 자 우리 대한민국 등기법에서 뭐예요? 기간이라고 하는 이 존속기간, 환매기간. 기간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자 환매 등기할 때는 환매 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제 그런 얘기. 네 마음대로 하라. 자 그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필요적 사항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환매 등기 등기 실행은 뭐예요? 등기 실행은 언제나 뭐로 해요? 언제나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 어디 아래 소유권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시 자, 제목, 환매 특약 및 사항 3번에 1번 있죠? 환매 특약 등기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두 번째 줄에, 자,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를 시작한다. 부기 등기 나오죠? 부기 등기.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언제나 부기 등기 하는 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환매 등기. 언제나 부기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환매권의 실행 등기하고 이제 직권 발사하는데, 환매권의 실행이라는 것은 이 환매권자가 뭐예요? 환매권자가 뭐 한다는 얘기니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오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 환매권자가 누구였으니까? 갑이었죠? 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온다.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오죠? 그러면 도로 사왔으니까 이 등기를 마셔야 되겠죠? 그게 직권 말소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등기관은 환매권 행사로 이전 등기를 해오면 직권으로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하겠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만약에 기간이 지나가도록 뭐예요? 이 등기를 뭐예요? 이전 등기 안 해가면 의리 환매 등기를 공도로 말소하는 게 있는데 직권 말소가 더 중요하니까 환매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갑 앞으로 이전 등기 해오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이게 직권 말소를 하겠다. 그래서 환매권 실행으로 실행으로 무슨 등기 맞추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환매 특약 등기 있죠? 환매 특약 등기 뭐예요? 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다. 이렇게 보자. 직권 말소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 좀 받을 사항은 이런 얘기예요. 환매 등기에 대해서는 자, 동시 신청이고 별개 신청서다. 자, 매매 대응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쓴다. 무조건 기간의 임의적 사항이다.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한다. 그다음에 환매권 실행으로 이전 등기 마치면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이런 정도만 받으자. 그다음에 여러분 4번의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탁 등기는 뭐하고, 이 환매 등기하고 좀 구별할 게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 신탁 등기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 신탁 등기의 답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 등기는, 자, 이렇게 신탁 등기는 답이 단독 신청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작년 답이었어요. 전에는 맡기는 사람하고 뭐예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공동을 했는데, 이때는 무조건 단독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면, 이 단독 신청하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신탁 등기 신탁 등기 두 개가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루 1번에 신청 절차 1번 단독 신청 있죠? 그 내용 꼭 별표해 두시고 1번에 단독 신청이고 그다음에 수탁자만으로 단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이라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단독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수탁자가 2사람 이상일 때는 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 아니 남이 땅 관리하는 사람이 절대 뭐예요? 공유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분 쓰면 안 되니까 합의로 합의자 의 수탁자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답이 두 개다. 하나는 단독 신청이고 수탁자가 수인일 때 수탁자가 모이면 수인인 경우는 자 무슨 관계로 합의 관계로 뭐예요? 합의로 등기부에 기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법상 조합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신탁 등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는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 조합장이 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조합장 앞으로 뭐예요? 관리처분 부동산 그 아파트 철거할 때 신탁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를 보게 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조합원 이 갑이 2번 이전 등기 조합장 앞으로 해주는데 원인이 뭐라고 신탁이에요. 근데 이 환매 등기는 신청서가 2장이니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환매 등기 신청서하고 별개로 2장을 내니까 따로따로 이전 등기 밑에 환매 등기 하죠? 근데 이건 신청서가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하는 이 등기, 여기에 줄을 긋고
2번이란 하나는 이전등기하고 밑에는 뭐라고? 신탁. 그 다음에 신탁 원부를 내면 신탁 원부가 어디에 처리해졌다? 19호에 처리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등기하고 신탁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다. 이제 같이 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같이 한다. 그래서 하여튼 신탁등기는 올해 시험에도 꼭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도 꼭 나온다면 이 두 가지 정도가 답으로 나올 사항이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이제 기억하면 되겠다. 신탁등기.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는 앞에 이제 우리가 등기부할 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구분 건물 등기부는 그 건물 등기부 여러분 책에 나오지만, 이 표제부, 1동 건물 표제부의 위에는 1동 건물 표시, 아래는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위에는 전유분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 표시죠? 우리가 이런 것을 대지권 등기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이건 건물 등기부고, 그 토지 등기부에는 거기, 쌍가루서 3번, 중요하다 그랬죠? 대지권 뜻의 등기,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갑구나 을구에 하는 것이지,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꼭 반드시 암기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불이처분 금지되는 사항이 이 얘기에 지금. 허용되는 경우, 금지되는 경우인데, 어디에?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 맞추면, 토지만의 건물만의 이전 등기라든가, 용익물권 아닌 거 다 안 돼요. 다음에 건물만의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했죠? 건물 등기부에. 그건 이제 공부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136쪽에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하고 뭐라고 이거? 전세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을 이제 쭉 하다 보면 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별로 이렇게 크게 이제 뭐예요? 크게 자, 중요한 건지 아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지금 거기 이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조금 뭐예요? 조금 여러분이 지금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려 했더니 여러분 표정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잠시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대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자, 토지 위에 뭐가 있다? 만약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갑구가 있다는 얘기야. 갑구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디에? 자, 이 일동 건물 표제부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어디? 자, 여기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하고 여기는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 건물 등기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지금 각자 101호, 102호, 2015, 2025 각 전유분 표제부에 전유분 건물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등기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 대지권 등기. 그럼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어디에? 이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해당 구에 자, 이 대지권이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면 1번에서 여기 2번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쓰고 지상권, 전세권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면 을구에 여기다 뭐예요? 지상권이 전세권이다. 자, 이 전세권이 대지권이다. 근데 임차권이 대지권이다. 이 을구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 대지권 뜻. 그래서 이제 대지권 뜻 시험 잘 나와요. 대지권 뜻 등기하게 되면 항상 어떠하는 거다?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갑구나 을구에 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특히 이제 소유권이 대지권인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일부만에서 이제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에서 땅의 표시를 건물에 올려놨으니까 이 건물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역할까지 같이 하니까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다 이전 등기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라 그랬으니까 부분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에 관한 권리하고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여러분 거기에 2번에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등기 적용범위 그 얘기다 아니까 적용범위. 그래서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토지등기부나 건물등기부에 뭐만해? 건물만해.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하게 되면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일체성의 원리인데 둘 중에 하나니까 절대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뭘 못한다는 게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대지권의 1번의 대지권의 목적이 소유권, 2번의 지상권, 전세권 잘 안 나와요. 소유권만 나오니까 거기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에 자 금지되는 경우는 이전 등기, 이전 뭐 가등기냐 안 되죠. 허용되는 경우는 그 용익물권 임차권이다. 허용되는 경우 그 얘기에 지금. 자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건물만 하면 뭐예요? 일부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 전세권, 건물은 전세권, 땅은 토지만 하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가능하다. 그 얘기에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꼭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번 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